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여느 때의 대통령 선거와 달리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모든 분들이 첨예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사주명리학 등 동양역학을 공부하는 학인이자 상담을 받고 있는 현업 프로세서로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에 대한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기반으로 한 그 사람의 중요 인생사의 기운의 흐름을 읽어서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쫓고자 하는 피흉축일의 학문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간명이나 통변 혹은 점사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자기 증명 학문이기도 하면서 일상사에서 써먹게 되는 수학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주 대자연의 기운의 흐름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데요. 생장염장, 생로병사, 추나추동이라는 끊임없는 기운의 순환 윤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략하게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들인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자인 이재명 씨 사주와 윤석열 씨 사주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씨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별도로 이게 뚜렷하게 표기해 놨다시피 자유기문의 이 기운을 쓰는 사주가 됩니다. 자유기문이라는 것은 이 유금은 이 세상의 기운의 흐름 과정을 거쳐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씨앗 내지 핵심의 기운이기도 하며, 이 자수라는 기운은 새로운 그런 윤회 과정을 거치면서 당기게 되는, 들어서게 되는 새로운 영혼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종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과정에 이게 결실 기운인 종자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이 씨앗끼리, 생명 기운끼리 서로 기운상의 귀문 관계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사주, 이 자유기문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그 고난이도의 미션을 부여받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 자유기문을 고급지게 쓰는데 실패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속세에서는 이 자유기문이 유혹이나 이 물질계 욕망계로 빠지게 되면 주색잡기 노름으로 많이 빠고요. 정신계로 작용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또라이라 그러죠. 이 사이코패스적인 경향 혹은 도론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도드라질 정도로. 그리고 대인공포증이라든지 이런 현상도 많이 겪고, 이게 다 귀문의 작용인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주변에 친척분들이라든지 육친 관계에 있어서 이런 잡음들이 들려오는 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액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또한 어려서 클 때 어려운 그 가정 환경에서 그 고학을 하면서 소년 노동자 과정도 거치게 되고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오늘날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자유기문을 극복하고 이겨낸 그 인생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자유기문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작용하고 흉한 작용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주가 되기 때문에 입지전적이고 이 국가급 인물이 된 상황입니다. 이 주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경규 씨, 이 개그맨 이경규 씨 사주 같은 경우도 이 자유기문을 가지고 있는 사주고요.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송가인 씨 같은 경우도 이 자유기문 때문에 이 국가급 가수로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국민들 앞에 등장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자유기문들을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급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사주는 부인인 김여경 씨 사주인데 신기하게도 김여경 씨 또한 자유기문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이재명 씨가 이 사법시험에 패스하고 나서 이게 선을 보게 돼 가지고 둘이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면 보자마자 서로에게 끌렸을 겁니다. 이게 기운의 작용이거든요. 자유기문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운의 구조 체계가 동기가뭉이라 그러죠.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이게 응하는 이거를 서로 아마 보는 순간에 그래서 끌려서 결혼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자유기문을 좋은 쪽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게 이 국가급 인지도를 가지게 된 이런 그 사주에 해당되고 궁합도 자유기문이 서로 끌어당기는 궁합 때문에 결혼하게 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기문의 또 다른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유금은 가을에 씨앗, 모든 농사의 결실이 이 씨앗에 담겨 있고 자수는 이 다음에 태어날 생명의 씨앗이 담기는 기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내지 본질 내지 정수에 해당됩니다. 이 본질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자유기문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은 본질이라든지 핵심을 한순간에 깨트려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고 이 현명하죠. 순간적으로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유기문에 끌려서 지지하는 이 지지층 내지 팬층들은 거의 광적이라 할 정도로 이 귀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극성층 내지 극성팬 내지 극성 지지자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재명 그 후보님의 사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부부 또한 자유기문에 의해서 동기감을 일으켜서 부부 관계를 맺게 된 궁합이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씨 사주 같은 경우는 신자진 삼합의 반합을 이루고 있는 구조인데 이 삼합이라는 거는 혹은 삼형이라는 거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의 기운체계상 12개월을 사계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9개월의 한 세력 대세를 이루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삼합 내지 삼형살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력을. 그리고 도드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해도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기운의 작용이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본인 이 주변에 같은 그 기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마어마한 거대세력이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력화라는 거는 정치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사주 자체는 검사 생활을 하셨지만은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올라선 것도 아마 그 기운의 영향이고요. 근본적으로 정치화가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이루어지는 뭐 소위 말하는 정치검찰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죠. 그런 게 다 이 사주 기운의 영향 때문인 거고 이 부인인 김건희 씨 역시도 신자진 삼합 구조예요. 사주 자체가. 그래서 인연법상으로 이거를 삼자일어 삼합을 이루는 세 개 글자 중에서 빈 글자 한 글자를 인연으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윤석열 후보의 사주에는 신자진 삼합 중에서 이 신금이 빠져 있거든요. 신금이. 근데 김건희 씨, 이 부인 되시는 김건희 씨 사주가 병신일주죠. 그러면서 또 무신은 월주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일주가 병신일주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의 사주는 금수상관격의 신자진 삼합 구조를 이루는 사주인데 이 금수상관격은 금수상관 희경관 내지는 금수상관 요경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병화나 정화 같은 관성을 봐야지만 이 대발을 하는 사주라고 고소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서 제일 필요한 이 관성, 화기와 그 다음에 신자진 삼합의 출발점을 뜻하는 신금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병신일주에 김건희 씨하고 부부의 이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자체가 코드가 굉장히 잘 맞고요. 사회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자진 삼합을 포함해서 이 삼합의 세력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합, 삼형 이런 삼합이나 삼형살 기운은 인간으로서는 다다를 수 있는 궁극의 세력화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발을 디딜 수밖에 없는 이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자진 삼합의 세력은 특징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에서 겨울이라는 가장 끝자락의 기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래됐다, 많다 이런 의미를 띠기 때문에 주로 기존의 보수층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이 이게 같이 정치 세력화해서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주 원판으로 치자면은 이 삼합이나 삼형살 기운을 웬만한 사주 구조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이하게도 이재명 씨 부부들이
기문관살 이루는, 그것도 기문관살 중에서도 최고의 고난의 미션인 자유기문관살을 이루는 구조이면서 이거를 극복해낸, 그래서 국가급 정상급으로 올라선 사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신자진 삼합 세력과 이게 자유기문을 극복해낸 이 기문관살 세력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년대로 읽어보시면은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 된 이유는 이 자유기문이라는 기운 자체도 이게 아까 이게 잘못 쓰면 똘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친화되고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신자진 세력이 이게 시커먼 이게 물기운인데다가 이게 올드한 구태적인 기운이라서 역시 이게 세력화는 가능한 이 기운이긴 하지만 이게 숙기운은 죽음의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또 쉽게 이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이민년 기운이 두 후보에게 좋지 못한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불리한 기운이 됩니다. 이민년 기운이. 그래서 원판으로만 놓고 보자면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지만 올해 이민년 특히 개묘월 기운 음력 2월 개묘월 기운 지금 3월로 들어서는 기운 자체가 선거에 거의 다다른 시점에서 이게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는 더 불리하고 그리고 특히 신유일 선거일은 자유기문이 두 사주 모두에 작용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자유기문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거를 이겨낸 그리고 그 기운을 쓰는 사주인 반면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자유기문보다는 신자진 삼합기운에 익숙하고 거기에 특화돼서 살아오신 분인데 선거일 신유일 당일날 자유기문이 그것도 연달아서 쌍기문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날은 윤석열 후보에게 특히 더 불리한 기운이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혐오감을 좀 주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비호감이 돼버린 역대급으로 그러면서 이게 두 후보들 간에 이 초박빙의 싸움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영 기운은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그리고 3월 9일 선거일의 그 월운인 개묘월 기운도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그리고 선거일 당일날은 특히 더 이 귀문이 귀신의 기운이 작용한다는 귀문이 윤석열 후보에게 특히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그 기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우세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이지만 이게 선거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초박빙의 싸움이 돼버렸고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대로 하자면은 최소 13만 표에서 한 최대 130만 표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이런 원판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민년 기운이라든지 이민년의 개묘월 기운, 그리고 선거일의 신율 기운이, 그리고 그 다음날인 임술일 일진 기운 역시도 윤석열 후보에게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가 다가와가지고 판세가 뒤집어지는 형태로 작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한 40만 표에서 90만 표 정도로 표차를 보이면서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그 사주 명략을 공부하고 계시는, 그리고 현업의 술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유튜브에 자기 채널에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많은 그 예측 영상들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다수의 선생님들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판세가 역정돼서 이재명 후보가 신성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주 명략을 포함해서 동양 이 역할 공부하는 학인 내지 프로술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상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성향을 포함하고서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사주 명략이나 동양 역할을 공부하는 학인, 그리고 현업 술사로서 그리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운은 자기 관법 그대로 읽혀지는 기운을 해석해서 이게 감명을 하고 통변을 하고 점사를 내리고 그래야지, 자기의 어떤 정치적 견해나 성향 내지 색깔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에 끌어당겨서 아전인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미 좀 술사로서 직업적 양심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떻든 이 사주 명략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동양역학은 자기가 내린 점사나 혹은 자기가 한 통변이나 감명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느 정도 정확성을 보이는지는 셀프로, 시간 세월에 의해서 셀프로 자기 검증이 되는 이런 특성을 지니는 학문이기 때문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나보면 알 일이고요. 만약에 결론이 잘못됐다라면, 점사가 틀렸다라면 자기가 공부가 그만큼 부족하든지 자기 관법상의 문제가 있으니 보완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거 결과 예측이 맞으면 선거가 끝난 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내가 왜 저런 예측을 하게 됐고 저런 표차들을 추론해냈는지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짧게 이것으로 이번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및 당선인에 대한 나름의 예측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2년이 닿아서 제 채널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나름 생각하는, 나름 지지하는 후보에게 아낌없는 한 표를 보내주셔서
이 다음 대통령이 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대한민국을 잘 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응원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